금융투자 상품 등을 다루었던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적 고견을 청취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과잉진료 의료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정책 간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보상 기준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 및 상담 절차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보험금 지급 관행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성장과 달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감독 체계는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더 복잡해졌고 정보는 불규정해 있었으며 피해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보험 상품의 대부분이 사전에 모니터링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감독의 시선을 소비자에게 좀 더 가까이 둬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이 변화가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분야입니다. 전 국민의 80%에 가까운 4천만 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상품이지만 비급여 관리의 허점, 보험금 지급 과정의 불투명성, 지나친 서류 요구와 의료자문 논란까지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을 넘어 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보험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의 빈틈을 함께 점검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분야의 경험과 의견이 모여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가 그 첫걸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금융기관인 보험사 입장에서 과잉 진료 때문에 이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만 감독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보상 체계가 명확해서 실손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고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좀 보상 체계가 명확히 만들어져야 되고, 만일 그런 보상 체계의 기준이 불명확했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가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면은 그런 좀 불명확한 사안에 있어서는 금융 소비자를 우선하는,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판단하는 이런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차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실손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좀 더 금융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상품의 성격,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을 알고 가입을 하거나 또 그것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융 감독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자리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거잖아요. 그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급 거절을 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데
그러려면은 수술의 필요성이나 시술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백내장이었냐, 뭐 이런 진단이 적절했냐, 그럼 수술을 받을만 했느냐, 이게 첫 관문이고 그 다음이 입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원 한도하고 입원 한도가 차이가 너무 커요. 통원 한도는 30만 원이고 입원 한도는 5천만 원 하니까 입원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에서 문제가 시작돼 왔고 실제로 의료기관도 뭐 악용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감원의 아쉬운 점은 백내장이 입원이라는 신뢰를 국민에게 줬어요. 2016년에는 금감원이 줬습니다. 약관을 개정하면서 백내장 약관을 개정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백내장은 입원이다 이렇게 신뢰를 또 준 거예요. 그 대법원 이 문제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이후로 이제 정부 부처라든지 뭐 보험사들이 일제히 이제 백내장은 통원이다 끝났다 한 건데, 지급 거절하면 되네 하면 의료자문 자기네 자회사가 해주고 의료자문도 어차피 제대로 안 돌아가고, 뭐 입원 아니라고 어차피 대법원이 그렇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으니까, 그리고 금감원도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뭐 백내장은 통원 한도로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입원은 엄밀히 봐야 된다, 이런 이제 기준을 세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된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앞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제도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훨씬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것만큼. 그래서 실손보험 관련되는 분쟁 해결, 그 보험 자체가 분쟁이 많긴 하지만 실손보험과 관련되는 분쟁 해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좀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이 그 본래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보장성이 줄어들면 소비자가 이 보험을 유지해야 될지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럼 공보험의 보완 기능도 좀 약화될 수 있고, 실손보험의 매력이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하면 뭐 해지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지를 많이 하게 되면 또 남아있는 그 보험자, 선량한 또 보험 가입자들의 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자 보호가 좀 더 강화가 돼서 더 좋은 보험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손보험이 상당히 불안전합니다.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금융 쪽에서는 다룰 수 없는 의료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보건당국도 사실상 그 전문 전담 조직들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어떤 항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비급여 항목을 다 보장하면서 이걸 일일이 적절한지 아닌지, 가격이 적합한지 아닌지까지 다 판단하실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기전도 없는 이런 불안전한 이런 상품을 지금 소비자들이 사고 있고 또 팔고 있고 또 이걸 관리한다고 하고 있는 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심각하고 문제가 많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장받을 줄 알고 설명 듣고 수술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지급당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부분을 보장하지 말라, 그 부분은 제외하라. 실손도 자기 부담을 통해서 수요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그 진료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를 실손이 지금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량도 늘어나고 또 그것이 또 실손 보험 청구를 늘어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5세대에서는 빠져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실은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쟁 피해와 관련돼서는 그 책임은 실은 제품을 판매한 곳에서 지는 것이 그게 순리이고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은 이제 이런 걸 삼아서 상품들을 이제 신중하게 좀 설계하고 판매하시는데 그런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간에 발표하신 공사보험 연계와 관련돼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전에 공사보험 연계법이 안 된 이유도 사실 그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공보험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보 오류에서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병원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 비급여를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당국 협의해서 병원 단위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기관 이외에 비급여 항목들이 문제인 게 있습니다. 이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것들도 좀 10대 항목에 대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과 협의를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좀 더 주기적으로 이런 금감원과 금융위, 그다음에 공단, 심평원, 복지부가 이런 공동 현장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보험업계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다수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분쟁이 일부 발생하는 고충이 좀 있음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실손이 다들 아시지만 선의로 이 상품이 개편이 됐는데,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천만 명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과 비난을 받는 거에서 저희도 책임을 공감하면서도 이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좀 바람직하게 마련돼서 저희 실손의 이 지속 가능성도 유지가 되고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그런 방향성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당국과 저희 업계가 다 같이 노력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하지만 실손보험 이 제도 개선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공사보험 연계나 비급여 관리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도 보건당국과 좀 논의를 계속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비급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실손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좀 왜곡하는 문제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보상되지 말아야 될 거기 때문에 실손의 적정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보상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보험금 누수 그리고 전체 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에 대한 뭐 체계적인 홍보나 이제 안내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회사를 참고해서 사후 환수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공사보험의 정보 연계 필요성인데, 저도 사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급여나 비급여 영수증 비교를 통해서 문제 병원이나 뭐 문제가 되는 진료 행위를 좀 사전에 좀 파악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미 비급여가 뭐 법정 비급여로 둔갑 청구하는 이 일을 어느 정도는 제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자문 제도인데요. 좀 의료자문이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소비자가 정당한 그 부지급을 수용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또 보험회사 신뢰가 회복되는 좀 선순환이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손은 이 단순한 그 민영보험 상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비급여, 뭐 의료 공급 체계가 얽힌 복합적인 의료와 보험 시스템인데요.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의 건보 실손 양측에서 발생해온 구조적 문제들이 좀 하나씩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실손보험 관련된 부분을 두 번째 주제로 지금 잡은 부분도 우리가 금융 소비자 금융 소비자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고민에 일단을 한번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했던 거고요.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그 정책 실패와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상품 설계 자체가 매우 그 불완전하게 설계된 그 구조적인 문제가 그 정책의 실패, 금융당국의 정책의 실패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보험회사의 근시안적인 상품 설계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 금융감독원 와서 보니까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 그 분쟁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많은 그 피해자들을 이 금융감독원 그 식구들이
감당하고 잘 해결되기 어려운 그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단에서 상품 설계를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좀 촘촘하게 좀 접근해봐야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에 관해서 조금 더 심화하는 내용으로 더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과 일반 소비자들 포함해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저희의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전면적으로 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